여러분들께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난을 다룬 영화 투모로우를 기억하시는지요? 영화에서는 이산화탄소 증가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해수 온도가 바뀌고 해류 흐름이 달라지면서 결국 지구 전체가 빙하로 뒤덮이는 재앙을 맞게 되는 내용입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인류의 산업활동으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 등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한 것이라는 것도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으며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고 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SG 영역 중 환경, 그 중에서도 탄소와 관련된 내용으로 학습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인 협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UNFCCC, 즉 UN 기후변화 협약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모여서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해 약속을 하는 것인데, 과거 정세에서는 주요 선진국 위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추진하는 구조였으며 의무사항도 아닌 자발적인 감축 노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후변화 협약인 파리 협약이 발효되면서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가는 매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검증받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목표를 결정하여 유엔에 제출하였으며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도 공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2030년까지의 단기적인 국가 감축 목표, 즉 NDC를 결정하였습니다. 국가마다 기준연도, 즉 베이스라인 시점은 다르지만 2030년까지 지금보다 매우 큰 감축 목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1990년 대비 68% 감축, 미국은 2005년 대비 50% 감축, 일본도 2013년 대비 46% 감축을 목표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선언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겠지만 반드시 가야 할 목표가 되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연구, 탄소 중립을 위한 투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적용하여 매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배출량 정보를 신고하고 감축 실적을 보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201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점차 대상 기업의 범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목표 관리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명세서 형태, 즉 배출시설별 사용연료, 배출되는 온실가스 종류 및 배출량을 집계하여 이를 제3자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데이터를 정부에 제출합니다. 또한 해당 기업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행 실적도 검증받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즉 얼마나 배출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할당하고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기업별로 온실가스에 대한 초기 할당량, 즉 연간 얼마나 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도 시행 초기에는 100% 무상 할당을 하다가 점차 유상 할당의 비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즉 초기에 할당되는 배출량에 대해서도 유상으로 돈을 들여서 사와야 하는 방식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연간 25,000톤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소기업에는 배출권 거래제에 해당 기업이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 상당의 대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제에 해당되고 있으며 지금도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고 하는 거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배출권 거래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이 있다면 감축 실적으로 등록하여 향후에 거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 아젠다임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왜 필요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배출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도 ESG 경영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TCFD 등 기후변화 정보 공개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등 공시 기준에서도 탄소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공급망에 대한 탄소 중립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급망 실사법 등으로 인해 협력업체에 대해 ESG 경영과 탄소 중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탄소 관리의 범위가 대기업 사업장 내의 배출량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배출량까지 관리하고 감축해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품 전 과정에 대한 탄소 발자국 관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탄소 발자국은 제품의 전 과정인 원료 단계, 부품 생산 단계, 제조 단계, 제품의 사용 단계 및 폐기 단계 등에서 탄소 배출량을 모두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등 탄소세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자동차 및 가전제품, 배터리 등 주요 산업 등에서 탄소 발자국 관리와 탄소 중립 요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전과정 관리에는 원료나 부품 등을 생산하는 협력업체의 탄소 배출량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소기업까지 탄소 중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현실은 녹록치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대기업에 비하여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절대량은 적을 수 있겠습니다만 원단위, 즉 매출액당 에너지 사용량은 대기업에 비하여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탄소 중립과 에너지 감축을 위한 자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크게 3단계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단계입니다.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원을 파악하고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스콥 1, 직접 배출과 스콥 2, 간접 배출은 우선 관리 대상이 되며 중소기업에서도 스콥 1, 2는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스콥 3는 자발적인 관리 대상이라고 하겠으며 스콥 3도 배출원을 파악하고 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기업은 스콥3까지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며 협력업체의 배출량은 대기업 입장에서 스콥3 배출에 해당되므로 주요 대기업과 고객들은 중소기업, 즉 협력업체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더불어 제품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즉 탄소 발자국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및 탄소 발자국 정책을 추진하여 제품의 전과정 탄소 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에서 생산한 원료 및 부품 단계에서 탄소 발자국에 포함되므로 협력업체의 탄소 배출량을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산정되고 나면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기업의 중장기 경영 목표와 전략에 따라서 에너지 사용량이나 탄소 배출량을 전망할 수 있으며 BAU, 즉 특별한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의 배출량 전망이나 다양한 감축 노력을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감축 기술이나 방안을 도출하여 감축 로드맵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나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대표적인 감축 수단이라고 하겠으며 이 외에도 기업의 공정이나 제품에 따라서 다양한 감축 방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도출된 감축 수단이나 방안에 대해서 감축 활동에 필요한 투자비를 파악하고 감축 프로젝트별 감축 잠재량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안인 에너지 효율화 활동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에너지 진단을 통해 에너지 손실량과 비효율 사항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에너지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사오니 에너지 진단을 통해서 에너지 손실량을 파악하고 감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진단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방안과 효율 방안을 도출하게 되며 이런 개선 활동 추진으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주요 에너지 사용 설비와 항목에 대해서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더욱 체계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온실가스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UN 등 국제적으로 정의한 온실가스는 6가지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온실가스가 있습니다만 UN 기후변화협약 및 우리나라 온실가스 통계에는 이와 같은 6가지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은 화석연료가 연소하면서 발생하거나 자연계에서의 산업반응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온실가스입니다. 아래의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은 산업 공정 중에 화학 반응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반도체 세정 공정 등 특수한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이며 이들은 인류의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온실가스입니다. 각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영향도인 지구온난화 지수, 즉 GWP를 고려하여 이산화탄소 등가량으로 통합하여 산정하게 되며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 수준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를 1로 했을 때 메탄은 21배, 아산화질소는 310배가 되며 육불화황은 이산화탄소보다 약 23,900배 지구온난화 강도가 큰 온실가스입니다. 지구온난화 물질, 즉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가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대표적인 온실가스라고 부르는 것이며 줄여서 탄소로 부릅니다.
이번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온실가스는 조직 및 운영 경계, 관리 통제 여부에 따라서 스콥 1, 스콥 2, 스콥 3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스콥 1에는 고정연소, 즉 보일러 등 고정된 연소시설에서 연료 이용에 따른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입니다. 고정연소는 사용되는 연료 종류, 석탄, 휘발유, 등유 등 연료 사용량을 파악하려 연료별 온실가스 배출 계수를 곱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이동연소는 자동차, 항공, 선박, 철도 등 이동 연소시설에서 연료 사용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동연소도 고정연소와 유사한 방식으로 연료 종류별 사용량에 연료별 온실가스 배출 계수를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다음은 탄루성 배출입니다. 냉장고, 에어컨 등의 냉매 등이 탄루되면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이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그 양이 크지 않습니다. 탄루성 배출은 냉매 종류별로 연간 탄루율을 감안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정배출입니다. 공정배출은 시멘트, 석회, 유리, 석유정제, 철강 등에 해당되는 생산공정에서 화학 반응에 의하여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항목입니다. 공정배출은 공정 및 제품, 생산 기술에 따라서 해당되는 배출량 산정 기준을 정하게 되며 제품 생산량에 배출 계수를 적용하여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입니다. 공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은 자체 처리하거나 지자체 또는 공단에 위탁 처리하게 되는데 폐기물의 종류 및 폐기물 처리 기술에 따라 해당되는 배출량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폐기물에 의한 배출량은 폐기물 종류별로 발생량과 처리 기술별 배출 계수를 적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스콥2는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열이나 스팀 등이 사용에 의하여 발생되는 배출량입니다. 이를 간접 배출이라고 합니다. 온실가스는 실제로는 발전소에서 배출되지만 사업장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간접 배출로 산정하게 됩니다. 전기나 스팀 등 공급하는 곳에서 에너지 단위당 배출 계수를 산정하고 전기, 스팀 등의 사용량에 해당 배출 계수를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콥3는 해당 기업이 직접 배출하지 않지만 기업 활동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이며 전, 후방 가치 탓을 전 과정에서 배출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총 15가지의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있으며 구매품에 의한 온실가스, 아웃소싱에 의한 온실가스, 판매된 제품의 사용이나 제품을 폐기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이 해당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계산에 의한 방법입니다.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즉 활동 데이터라고 합니다. 사용량에 해당 연료별 배출 계수를 곱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측정법, 즉 실측법인데요. 배출가스 연속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법에 의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측정법으로 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며 계산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조직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배출량 산정의 범위, 즉 어디까지가 우리 사업장 범위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배출량 산정의 범위를 정하여 제외할 사항 또는 포함해야 할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운영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는 다양한 배출 시설에서 배출됩니다. 배출 시설이나 배출원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보일러,
가열료 등이 해당되며 운영하는 차량, 전기를 사용하는 각종 설비나 건물 등이 해당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나 공정중 배출 시설이 해당되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각 배출원과 배출 시설별로 어떤 데이터, 즉 활동 데이터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연료 구매량이나 전기 사용량 등이 활동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출원별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단계입니다. 각 배출원별로 파악되는 각종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최근 3개년 데이터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활동 데이터는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 배출원별로 해당되는 배출 개수를 파악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활동 데이터의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적용한 배출 개수의 근거 자료도 확보하면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각 배출원별로 활동 데이터를 관리할 담당자를 정하고 활동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확보하여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출량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가 정확한지, 적용한 배출 개수는 적절한지, 배출량 산정에 적용한 방법론은 적합한지 등을 검증하는 것이며 자체적으로 검증하거나 공인된 제3자에게 검증을 의뢰하게 됩니다. 검증까지 마친 배출량 정보와 배출량 보고서 결과는 공시하거나 정책 당국이나 고객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품 단위로 탄소를 관리하는 탄소 발자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탄소를 관리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 단위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은 모두 사업장 단위로 배출량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장 또는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거나 배출권 거래제, 목표관리제 등에서 배출량을 관리하는 것은 모두 사업장 단위의 배출량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품 단위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탄소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제품 또는 서비스 한 단위 기준으로 전 생애 주기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S모델의 탄소 발자국 등과 같이 제품별 탄소 발생량을 관리하는 것이며 제품 탄소 발자국 관리, 제품의 친환경성 공시, 저탄소 제품 인증, 전과정 평가 등에서 활용되게 됩니다. 제품 탄소 발자국은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 협력업체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과정, 이것을 공장까지 운반하는 과정,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 제품을 소비자가 사용할 때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과 제품을 재활용하거나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모두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제품의 전과정 관리, 제품 탄소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제품의 유형에 따라서 각 단계별로 탄소 배출량이 다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생활화학 제품은 원료 및 부품 단계에서 배출량이 많이 발생하겠으며 시멘트나 철광과 같은 산업재는 제품을 제조하는 단계나 원료 생산 단계에서 탄소가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와 같이 제품을 사용할 때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은 사용 단계에서 대부분의 탄소가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의 전과정을 평가하여 탄소를 감축하는 것은 공장에서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탄소를 감축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다음은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탄소 감축 목표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여 단기, 중장기 목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재 우리 공장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 특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탄소가 어떤 배출원에서 배출되는지, 탄소 배출량이 기업 경영 활동 중 어떤 사항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단기 및 중장기 탄소 배출량을 예측하거나 전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탄소 절감을 위한 감축 활동 또는 감축 수단을 도출하게 됩니다. 탄소 감축 수단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 또는 에너지 고효율화 추진, 공정혁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 배출 감축 방안을 고민할 수 있으며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각 탄소 감축 과제별로 현재 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적용 가능한 기술 수준, 감축 잠재량 등을 분석하게 되며 가장 중요한 투자비를 평가하여 감축 과제의 추진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축 활동에 대한 투자 타당성 분석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적용이 용이하고 감축 효과가 큰 사업부터 추진하게 될 것이며 각 사업을 정리하여 탄소 중립 추진 로드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탄소 중립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에너지 효율화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는 탄소 중립 수단 중 가장 경제적인 방안으로 에너지 효율화 추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에너지 사용이 탄소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며 따라서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에너지 진단을 위하여 사전 현황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설비는 유틸리티 설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공기압축기, 냉동기, 수배전 설비 등을 유틸리티 설비라고 하고 공장의 에너지 공급을 위한 인프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생산 설비에는 생산이나 가공, 이송, 전기 사용 설비의 유니트 등이 해당되며 가공기, 모터, 사출기 등 실제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가 해당됩니다. 각 설비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설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용하는 에너지의 종류, 설비 사양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에너지 진단 계획을 수립합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사용 설비별로 에너지 진단을 통해 효율을 측정하고 손실량을 규명하는 단계입니다. 실제 설비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력 분석기, 열화상 카메라, 유량계 등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진단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유틸리티 설비 및 생산 설비별 비효율 상황과 낭비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에 대해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과제 도출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사용 설비 및 공정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의 설비의 상태와 운전 기술 수준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화 방안은 다각적으로 고민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저는 두 가지 개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 관점에서 효율화 방안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거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에너지 효율화 기술과 설비를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관리 및 설비 운영을 개선하는 접근입니다. 흔히 관리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에너지 낭비와 손실을 없애거나 설비의 운전 조건을 최적화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설비 제어와 수요 예측을 통하여 가장 바람직한 상태로 설비가 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람의 지혜를 통한 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에너지 효율화 기술과 최적의 관리력을 바탕으로 공장의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도입, 전력 피크 제어 관리, 고효율 설비 도입, 열 손실 차단 및 누설 차단 등은 중소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효율화 방안입니다. 또한 폐열이나 폐압력을 회수 재활용하거나 설비의 운전 조건을 최적화하고 자동 제어를 통하여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것도 에너지 효율화의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ESG 영역 중 환경 분야에서 탄소 중립과 에너지 효율화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국제기후변화협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ESG 공시 기준에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영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추진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 중립 노력을 요구하는 정책 등으로 중소기업까지 탄소 중립 추진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 추진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 산정이 가장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탄소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고민하고 개발해야 하며 이 중에서 에너지 효율화는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탄소 중립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소기업도 에너지 진단을 통해 에너지 손실을 해소하고 효율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공급망 실사법이나 ESG 공시 기준 등에서 협력업체와 공급망 탄소 관리가 포함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스콥3 관리가 강조되면서 공급 협력업체, 즉 중소기업까지 탄소 중립을 추진해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중소기업 탄소 중립을 위한 실무적인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며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이 여러분 기회의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